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6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의 지인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흔치 않은 사연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독일의 작가인 괴테가 한 말입니다. 꿈을 꾸고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인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배려 없이 자라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다가 20대 초에 가르치던 강사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이혼하고 혼자 살아오다 한 남자를 알게 되어 결혼하여 여자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으나 평탄치 않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또다시 버릴 수 없어 정말 아이 때문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집이 정말 엄청 세 보여요. 어떻게 뭘 해야 부자가 될까나 제일 궁금하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주부이고요. 직장을 찾고 있어요. 작년 10월까지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올해 46살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 낳았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2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그 전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이제 새로 남자를 만나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고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아들을 2명 낳았는데 남편이 데려갔으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재이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혼하지 않고 그 억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축년, 개월, 개유일, 임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기운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무려 월지 포함해서 6개나 됩니다. 그리고 목기운과 화기운은 없어요. 그러면 이 수기운이라는 것이 비견겁재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비견겁재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재운이 일간을 포함해서 3개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개가 아니라 월지 포함해서 6개나 돼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나 고집이 대단히 센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글을 보내주신 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고집이 엄청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해서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상대방과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비견겁제운이 강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관계를 좀 의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의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강하니까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결혼하지 않고 내고집대로 그 노처녀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요, 이렇게 한 가지 오행이 세력이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기운이 6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기운이 이 사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기운과 화기운이 없음으로 해갖고 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목기운은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고요. 화기운은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화토금수가 있을 때 목화는 발산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수는 수용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발산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목화의 기운은 음양으로 따졌을 때 양에 해당이 되고요. 사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는 목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자로 따지면 애교도 많고 그러면서 남자가 듣기 좋은 말도 그렇게 남자가 듣기 좋은 말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목화가 강한 여성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분처럼 금수가 강하다. 수기운하고 금기운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애교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수용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금수의 성질이 강한 사람들은 막상 사귀어 보면 그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마음도 깊고 의리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경우가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기운이 잔뜩 있고 비경겁제가 강하고 그리고 목화의 성질은 없고 이런 것이 여자로서 그 배우자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자식운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시면은요, 어릴 때부터 목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용신운으로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누가 보든지 목기운과 화기운이 용신운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31살서부터 40살까지 이 정묘대운 같은 경우는요.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용신에 해당하는 목화가 들어왔는데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으니까 충이 됐다는 얘기는 가장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신운으로 들어와서 딱 적용이 됐더니 가장 안 좋은 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자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게 20대하고 3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목기운이 딱 들어왔어요. 용신에 해당하는 목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진살이 형성이 되죠. 20대에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원진살로. 30대는 천간지지가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20대, 30대의 운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그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기운이 계속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은 목기운이 식신상간운이니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주왕국에서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목기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잖아요.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식신상간운이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식운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운이 약하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안 해갖고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자식운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잘 안 생겨요.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애 낳을 때 고생한다든가 애를 낳는데 애가 건강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은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애가 뭐 엄마하고 잘 친하지 않다든가 부모하고 친하지 않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처럼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았는데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 애를 남편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이와의 인연은 끊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그 자식운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주라는 게 꼭 그 사주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들 두 명을 낳아서 남편한테 보냈는데 지금 이제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식운이 너무 약해요, 사주에서. 그래서 두 번째에 이 결혼한 상태에서도 만약에 두 번째에도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 딸내미를 남편이 또 데려갈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사주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이혼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아이를 이제 끝까지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목기운이 하나가 있고요. 화기운은 없어요. 화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는 이 30대에는 정계충으로 깨졌고요. 50대부터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죠. 그런데 식신상간운도 없고 재성운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재물취득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토기운이 이전에 30대보다는 낫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6살인데 이 무진대운이 정묘대운보다는 낫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이제 그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업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무슨 그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부자를 꿈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물론 그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남자의 사주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여자분의 사주만 봤을 때에는 일단은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 식신상간하고 재성운이 없다는 점에서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낫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흘러가는 대운도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 나아지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그리고 이분이 돈을 벌고 싶다면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올해 월운인데요. 월운을 봤을 때에는 이분은 지금 수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11월 달 개해월하고 그리고 지지가 충하는 3월 달 을묘월 그리고 4월달 천간이 충하는 4월달 정사월 이때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6세에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수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분석한 사주 중에서는 한 가지 오행으로 매우 치우쳐진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흘러가는 대운이 이전보다는 훨씬 괜찮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 생각대로 재산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따님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분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잘 극복해야 될 문제고 일단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남편한테는 자기 고집을 좀 꺾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